지금 이 상황이라면 열차는 잠시 후 9시부터 멈춰섭니다. 파업, 이거 항상 하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2009년 이후에 철도가 멈춰서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문제는 민영화 때문이라는군요.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정말로 멈춰 세울 건지 양측의 입장을 듣고 여러분 판단해 보시죠. 먼저 코레일 노조의 김명하 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명하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도 노사정 협상이 계속 되고 있는 중인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사측으로부터 입장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락을 받은 사실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제 오후에 잠깐 시작이 되다가 그냥 끝난 겁니까? 흐지부지? 마지막 본교 수업을 시작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대로라면은 그냥 저 1시간 뒤에 파업으로 가는 거네요. 네, 안타깝지만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없는 한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 도대체 그럼 이 상황까지 간 이유는 뭔가? 공기업, 그것도 시민의 반역할을 하는 코레일에서 파업을 한다는 건 사실은 시민들의 눈초리가 따가울 거라는 걸 노조가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그러면서도 파업을 강행하는, 4년 만에 강행하는 이유는 뭔가요? 국민의 대다수가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바 KTX 주식회사를 분할해서 설립하게 되면 사실 철도 민영화의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요. 막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반인들이 딱 듣기에는 이해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코레일은 굉장히 큰 공기업인데 수서발 KTX 그거 하나 자회사로 만든다고 뭐가 그렇게 심각한 건가? 그게 왜 민영화의 단초인가? 묻는다면요. 예, 국토교통부 5년간 대우나 아니고 4대강 정비라고 말해온 거랑 논리랑 똑같습니다. 어허. 일단 이 수서 KTX 주식회사로 분할해서 설립하고 나면 예? 그 여건 변화를 이유로 해서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코레일의 재정 악화를 기반으로 한 화물 분리, 그다음에 적자선 폐지, 그리고 차량 정비 회사와 시설 관리 회사 이런 것들을 모두 분할하겠다라고 하는 분할 민영화의 첫 서곡이 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지 처음이 어렵지 계속 이런 식으로 자회사 늘려가고 민영화 시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코레일 사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민간 자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 즉 자회사의 주식의 41%를 코레일이 가지고 있고 그걸 민간한테 매각을 못하도록 아예 정관에 넣어놓겠다. 그럼 문제없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요. 그러면 거꾸로 공사 경영진이 동의하면 정관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 아니냐. 또는 철도공사가 철도 민영화의 가능성 자체를 저희는 인정한 거다 이렇게 판단고요. 지금 특히나 최현혜 사장 민영화 반대하고 분할이 아닌 통합이 경쟁력이라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사장 취임하신 지 지금 2달이 채 안 돼서 이렇게 분할, KTX 수설 분할 이것을 저희들이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뀐 거고요. 이것은 국토부의 압력과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소신이 바뀌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잠깐. 이런 상황에서는 예.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좀 나눠서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 41%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절대 민간한테 매각 못하게 하겠다. 이 부분이 일단 바꿀 수 있는 정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상법상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철도공사 경영진이 복수의 로펌 회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한 사실이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공공부문에만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위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관을 근거로 해서 민영화 안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 정관 자체가 위법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논리 하나. 또 하나는 지금 예. 최현의 사장, 코레일 사장 얘기를 하셨어요. 예. 사실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코레일 출신의 첫 사장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코레일 사장은 지금 철도 민영화 움직임 있으면 내가 선로에 누워서라도 막겠다. 아주 강경한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게 민영화를 반대를 주장을 하셨던 분이 예. 통합이 아닌 분할을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것도 사장이 취임해서 2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입장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사실 사장 개인이 어떤 소신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마음만 먹으면 예. 언제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각 또는 정관 변경 이런 걸 통한 철도 민영화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코레일 사장, 최현혜 사장이 처음에는 수서발 KTX 분할, 자회사로 분할하는 문제 자체를 같이 반대했다 이 말씀이세요?
예,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역시 그러니까 자회사 만드는 게 민영화의 전초라고 보셨다는 겁니까? 예, 예. 예. 근데 지금 입장은 좀 달라요. 자회사는 자회사고 맞습니다. 민영화 반대 입장은 나는 그대로다. 그러니까 분할이 곧 민영화 이건 아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의 사례나 아니면 지금까지 경과에서 모두가 자회사, 주식회사로 분할될 경우에 주식회사는 이미 민간에게 개방하거나 아니면 자본을 매각하거나 지분을 매각하거나 하는 방식을 갖게 되는 그러한 회사의 형태입니다. 민영화될 그러한 부분들을 순서를 밟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최연애 사장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그럼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가는 이유는 뭘까? 이분도 민영화 반대하던 분인데. 저희도 그게 참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최연애 사장이 국토부를 설득해 보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자 나한테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라라고 노조한테 얘기했다. 이건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9시에 파업 돌입하게 되면 이건 언제까지입니까? 이사회 중단 없이 강행할 경우에 저희들은 파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코레일 노조의 김명하 위원장을 먼저 만났습니다. 사측의 입장도 들어야겠죠. 코레일 홍보실장입니다. 장진복 실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장진복입니다. 예, 회사 측도 역시 민영화 자체는 반대인가요? 그렇죠. 정부 정책도 그렇고 대통령 공약도 그거 했고 계속해서 발표하는 내용은 민영화는 아니다. 반대다. 그러나 코레일의 예. 공기업의 새로운 개혁의 바람, 국민들의 바람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경쟁 체제로서 가서 남도로 변화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 민영화가 아닌 경쟁 체제의 자회사로서의 경쟁 체제의 시스템을 완전히 변경된 겁니다. 민영화는 아니다. 그런데 노조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네. 민영화로 가려는 수순이다. 왜냐하면 수서발 KTX 자회사 만든다고 해서 경쟁 체제가 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노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즉 같은 노선에서 두 회사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한 노선을 그 회사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무슨 경쟁을 한다는 거냐. 이거 하나. 그리고 네. 자회사를 만들 경우에 이게 효율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자회사 만들어서 운영하면 중복 투자 비용이 3천억이나 더 든다. 도대체 뭐가 이득이길래 자회사 만드느냐? 결국은 민영화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3천억이 더 추가로 든다. 이런 것들은 처음에 지난 정부에서 민영화를 하려고 했을 당시에 예. 철도 차량이나 또 기지 등을 자기들이 인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담 속에서 계속됐던 것이지 현재 지금 수서발 KTX 법인 한 대 소요되는 비용은 80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00억 정도만 더 드리면 된다. 예, 3천억은 800억 아니다. 정도 하는데 800억 정도의 투자를 가지고 예. 정부로 봐서는 지금 코레일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남대로 공기업으로서 14조 원의 부채라든지 부채 비율이 442조 되는 그런 경영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 전혀 공기업에 대한 방만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이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고 이번에 새롭게 생기는 수서 평택 간의 그 구간을 잘 활용을 해서 예. 한 강한 그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다. 동기부여 차원이다. 동기부여. 그래서 이 14년도, 15년도에 너가 잘해서 영업 흑자 지금 적자를 영업 흑자로 돌리고 또 15년도에 수서발 KTX를 1년간 운영을 해서 경영에 흑자가 난다면은 그때부터 2016년도부터는 41%를 51% 높여주고 또 매년 10%씩 높여서 나중에는 100%의 자회사까지 만들어줄 수 있으니 너가 정말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독점 체제의 안일한 시스템 속에서 경쟁 너무 안주하고 있지 않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러한 경쟁 자회사 이렇게 수서 경택한 이거의 설립을 기해서 남대로 경쟁 체제하고 자구 노력으로서 새롭게 뭔가 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강한 정부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정책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네. 노조에서는 이거는 경쟁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최연애 사장님께서도 2개월 전까지는 노조와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2개월 만에 노조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도 이젠 어쩔 수가 없다. 국가를 설득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멘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그 최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2006년도 금년도 6월 달에 철도산업 경쟁체 발전 방안을 국토부가 발표할 당시에는 최 사장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최 사장이 10월 달에 부임할 때까지는 그동안에 사장이 부재인 공백인 상태로 흘러왔기 때문에 예. 남대로 그때 발표했던 수립했던 안들은 저희들이 민영화라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는 그런 안들이 좀 많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최 사장 오신 다음에 대통령 공약도 그러고 정부 방장도 민영화는 안 한다 그러면서 왜 민영화라는 의심을 받는 이러한 조항들을 바꾸지 않느냐라는 강한 여러 가지의 항의와 또 건의와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내일 이사회를 통해서 통과되는 법인 설립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완전히 그런 내용들을 불식시키도록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해왔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변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변한 이런 것들은 노조가 저희들하고 협상해야 할 그러한 사안도 아니고 안건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또 정관이 최초 정관 제시했던 내용에서 변경된 내용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변경 이런 걸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옛날에 그에 대한 게 젖어서 계속해서 노조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바꾸지 않고 파업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지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짧게 답해 주세요. 네. 자회사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시고 자회사요 가야만 합니다. 가야만 합니까? 네. 예. 타협의 여지 없습니까? 이건 타협에 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다. 노조하고.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레일 사측 장진복 실장이었습니다.